자,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를 보면 먼저 여기서는 이제 세 단계로 분류를 했죠. 첫 번째는 첫인상 형성 단계, 그리고 피상적 역할 단계, 친밀한 사적 단계로 이렇게 깊어지는 순서인데, 먼저 첫인상을 형성하는 단계는 접촉이 없이, 두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뭐를 통해서만, 관찰을 통해서만 서로 아는 단계이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첫인상 단계는 관찰을 통해서만 아는 단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을 통해서만 아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피상적인 역할 단계는 이제 여기까지는 첫인상 형성 단계에는 접촉이 없는 단계라면, 이제 피상적인 역할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단계예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인격 특성보다는 뭐가 중시된다? 역할이 중시되는 단계로 친밀감이나 상호 의존성이 증진되기는 힘든 단계이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공정성과 호혜성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상적 단계일 수밖에 없겠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서로가 give and take가 주요 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이 되는 단계인 거죠. 다음 친밀한 사적 단계, 마지막이 친밀한 사적 단계인데,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이제 상호 의존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상호 교류가 좀 깊은 단계인 거죠. 개인적인 수준까지 발전하며, 특히 이 단계는 호혜성의 원칙이 초월되는 단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인간관계 부적응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튼은 부적응자 5가지의 부적응자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걸 아노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동조형, 혁신형, 의례주의형, 패배주의형, 반역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험에 머튼의 부적응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조형을 보면,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수용하는 자이다. 자, 문화적 목표라는 거는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의 문화적 목표는 어떻게 보면 출세, 승진, 이게 돼요. 출세라던가 승진이라던가 이게 이제 목표가 되고, 그리고 제도적 수단은 규칙이라던가 또는 규범이라던가 또는 법규라던가, 자, 이런 것들이 제도적 수단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합법적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도적 수단이라는 거는. 그래서 출세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합법적 방법을 사용해서 출세하거나 승진을 하는 유형을 우리가 동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튼은 이 동조형은 부적응자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혁신형 보면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적 수단은 포기하는 유형이다. 쉽게 얘기하면 승진이라던가 출세를 위해서 이러한 규칙, 법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승진,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사기를 친다던가 횡령을 한다던가 또는 강도짓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혁신형에 들어간 거죠. 그다음 이제 의례주의형은 문화적 목표를 거부하지만 제도적 수단에는 집착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의 복지부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의례주의형은 뭐 출세라던가 승진에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 사회의 규칙, 규범, 법규 이런 것들을 는 좀 집착하는 유형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수가 차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승진이 되잖아요. 이제 호봉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일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례주의형은 출세 승진보다는 좀 현재에 만족하는 좀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패배주의형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을 좀 포기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물 중독자라던가 또는 정신질환자, 방랑자, 은둔자 이런 그 유형들이 패배주의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반역형은 문화적인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지만 기존의 새로운 것으로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좀 대치하려는 유형이 이게 반역형이다. 좀 여러분들이 이 혁신형하고요 반역형을 좀 많이 의미를 헷갈려 하더라고요. 왠지 좀 혁신형이 반역형 같고 반역형의 의미가 혁신형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는데, 반역형은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치하려는 유형으로 뭐 사회운동가라던가 또는 여성해방운동가 또는 히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적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적 인간관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만 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해피형, 피상형, 미숙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시험에 이 큰 주제 있죠? 큰 항목. 해피형은 뭐고, 피상형은 뭐고, 미숙형은 뭐고, 이 큰 항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안형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소외형, 이 의존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 해피형, 고립형은 인간관계를 회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해피형에는 경시형과 불안형으로 나뉘어지는데, 경시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重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고독을 즐기는 유형인 거죠. 다음 불안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간관계를 피하지만 어려워한다. 인간관계는 무시하지 않는다. 불안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간관계를 피하지만 인간관계를 무시하지는 않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피상형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잘 맺지는 못하지만 겉으로는 좀 원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실리형과 유희형이 있는데, 실리형은 이제 업무 중심적인 인간관계로서 인간관계의 목적이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데 있는 거죠. 그다음 유희형은 말 그대로 인간관계 유형이 재밌게 놀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다음 미숙형은 대인관계 부족으로 관계는 미숙하지만 무슨 욕구는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는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었던 소외형은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형이다. 소외형은 따돌림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유형입니다. 다음 의존형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지하며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유형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배형은 말 그대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이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과 집단을 좀 만들고
끌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유형인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인 지각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게 후각 효과, 관대하, 중심, 이게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이게 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볼게요. 자, 먼저 후각 효과. 후각 효과는 개인이 가진 지능, 사교성, 용모 등과 같은 특성 중 하나에 기초하여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하나를 보고 그게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가 호감이 가는 외모라면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좋아 보여요. 그 연예인들 딱 보면 어때요? 와, 후각 효과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요새 TV 보니까 뭐 스포츠 선수하고 자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연애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들도 후각 효과죠. 만약에 스포츠 선수 자녀가 동일한 아빠와 같은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아, 얘는 아빠를 닮아서 이걸 잘할 거야 라는 그런 후각 효과도 같이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관대화 경향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매우 좋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이런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다음 중심화 경향. 중심화 경향이 특히 좀 시험에 최근에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중심화 경향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거나 하는 판단을 기피하고 중간 정도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이 중심화 경향이다. 다음 최근 효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요. 최근 제공된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끝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시험에 뭐 동창회를 나갔는데 A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맨날 코 올리고 맨날 지저분하고 그런 애였는데 성인이 돼서 딱 동창회에 나갔는데 이 A라는 그 친구가 너무 멋있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이미지가 확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최근 효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대비 효과는 너무 매력적인 상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비교가 되어서 내가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오히려 평가절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방사 효과라는 거는 매력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자존감이 고양되는 거를 우리가 방사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비 효과와 방사 효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거죠. 다음 초기 효과,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처음 주어진 정보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거다. 그래서 최근 효과와 초기 효과 보면 최근은 시간적으로 어때요? 가장 현재 가까운 거고 초기는 좀 과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내가 접한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과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다음에 또 보시면 대조 효과가 있어요. 대조 효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대조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영 효과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신과 비교하는 거죠. 자신과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자신으로 잡고 거기에 타인을 맞춰서 타인을 평가하려는 게 바로 투영 효과인 거죠. 다음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단점이죠. 단점에 의해서 모든 게 제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A라는 사원이 일을 되게 잘해. 일을 참 잘하지만 성격은 정말 아주 성격이 안 좋기로 소문이 난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악마 효과는 싫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형성되면 그 사람의 다른 측면까지도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어버리는 현상이다. 근데 이 악마 효과가 뭐 간단한 사례로 내가 누군가 제가 이게 제 경험인데 제가 10년 전에 너무 좀 강렬해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요. 그 소개팅을 했었어요.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외모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외모가 너무 괜찮아서 아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는데 치아가 시커먼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치아가 다 검어요. 검고 이 충치도 이렇게 보이고 딱 그러면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는데 얘기하고 그 사람의 치아가 보이는 순간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말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악마 효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스테레오 타입을 보면 스테레오 타입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 고정관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견해와 사고, 집단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태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유태인은 이런 거예요. 유태인은 인색하고 빈틈없고 욕심이 많고 야심적이고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인 거죠. 예를 들면 뭐 독일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유머가 없어. 예, 유머가 없어. 요새 보니까 뭐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톱파원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거기 있는 그 독일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독일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독일 친구가 하는 유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놀리는 거를 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독일 사람들은 유머가 없어. 또는 영국 남자는 신사일 거야. 이런 것들이 어때요? 대부분 스테레오 타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인간관계 이해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